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5년 7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텔레비전 컨텐츠들의 파노라마, 텔레라마 코너이고요. 김선영 평론가님 오늘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이번에 좀 늦게 오나 했더니 오늘이 7월 1일인데 아침으로 제가 팥빙수를 폭염이 확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반기가 딱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절감으로도 완전히 약간 분절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얄짤없이 여름이 찾아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실 쯤에는 복날과의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간의 어린이는 방학을 했나요? 보통 늦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7월 한 말? 아직 멀었군요. 네네, 멀었어요. 그럼 대학생들만 방학을 한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신났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방학 없는 어른들이 여름의 텔레비전의 화제들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좀 아이템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평론가님하고 저도 이 중에서 뭘 해볼까 하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고 네. 생각한 주제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 발표해 주시죠. 바로 오징어 게임이 네. 2월 27일에 마지막 시즌이 공개가 됐고요. 네. 아직 공개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데이터라든지 네. 평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서 더 날 것 그대로 네. 조기의 반응을 가지고 이 시리즈가 도대체 왜 그렇게 신드롬이었는가 그리고 마무리는 잘 되었는가 네. 기타 등등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네. 시즌 3까지로 한국 배경의 K 오징어 게임은 일단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참에 우리가 핸드북 하나 만드는 마음으로 오징어 게임의 세계를 정리를 해봐도 좋겠다. 네, 맞아요. 세계관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든가 네. 패착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얘기들 한 눈은 아니고 한 귀로 간추려보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리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편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네. 현실을 인정하고 네. 그렇다라면은 좀 완성도가 있게 나와주기를 바랬어요. 아.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가 시즌 1만큼의 어떤 신선도를 소재로 더 이상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놀라움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소재의 신선함을 떠나서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이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든 운영하는 놈들과 대면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즌 1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투쟁을 좀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네. 근데 시즌 2와 3에 걸쳐서 그것을 보여주는 데는 많이 미진했다. 아. 그리고 그것은 감독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탄생한 후속편이기 때문에 이게 참 비즈니스 역설이에요. 때문에 그렇죠? 완성도가 많이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끈질긴 착취와 탐욕을 네. 얘기하는 그런 네. 콘텐츠인데 네네. 이제 결국은 IP가 탈탈 털려서 네네. 더 이상은 재미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내야만 끝이 나는 네네, 것이고 맞아요. 저는 사실은 시즌 2가 나온다면 스피노프처럼 황인호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도 감독의 하나의 선택 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준호와 인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맺지 않고 시즌 1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개발을 하면 가능성 있는 서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2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죠. 성기훈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 게임의 프론트맨과 이렇게 대면해서 네. 그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거둔 다음에 플랜 B로서 다시금 그 게임에 재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전개로 흘러가죠. 그게 이제 시즌 2와 3에 걸쳐서 성기훈의 두 번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된다, 재탕이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네네. 구조가. 그래서 시즌 2에서의 게임은 또 역시 6개고 네. 무궁화 꽃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맞아요.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는 그 이정재 씨의 네, 외침. 유명한 대사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이 이제 5인 6각이고 네. 5명이서 팀을 이뤄서 이제 6개의 다리로 음.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하나의 미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 공기놀이, 뭐 팽이치기, 아. 비석치기. 다 쓸어 네, 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즌 2에서의 게임 설계를 보면은 이게 시즌 1에서 흥한 포인트를 찾아내서 조금 더 재밌게 많이 보여주자. 볼거리를 꽉꽉 담아보자. 이런 욕망이 너무 그러네,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게임 설계였거든요. 그다음이 뭐 의자 뺏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 게임. 네, 뭐 셋, 맞아요. 뭐 맞아요. 넷 하면은 네. 그 숫자를 만들고 네. 나머지가 떨려 나가는. 여기까지가 7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시즌 2였고. 네. 시즌 3에서는 네 번째가 술래잡기 게임. 술래잡기. 5번째가 이제 공중 줄넘기였고요. 마지막이 또 이제 오징어 게임. 게임인데 공중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시즌 1의 오징어 게임은 이제 무궁화꽃이 펼쳐진 그 흙바닥 운동장에서 진행이 된 게임이었는데 그랬죠. 네. 시즌 3의 이 마지막 게임은 공중에서 외기둥 위에 높이 세워진 공간에서 위태롭게 게임을 진행하는 걸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성기훈의 반란이 그렇죠. 그려지죠. 그게 큰 사건이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시즌 2와 시즌 3의 분기점이 되는 성기훈이 더 이상 우리끼리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시즌 2는 그 반란이 제압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시즌 3에서는 이제 제압당한 성기훈이 굉장히 무력해진 상황에서 네 번째 게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실어증에 걸리죠, 갑자기. 네. 근데 여기서 시즌 3 들어가고 그냥 뭐 배틀로얄이나 네. 큰 차이가 없는 직접적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제거하는 맞아요. 그게 되면서 네. 이거는 더 이상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하는 의문과 육체적 강자들이 당연히 유리하니까 남자만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 네. 그런 풀리지 않는 찜찜함을 가지고 시즌 3를 봤던 것 같아요. 게임 설계를 보면 시즌 1과 시즌 2, 3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즌 1에서 그 게임 설계가 굉장히 큰 흥행 포인트였기 때문에 맞아요. 시즌 2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서 전형적인 어떤 속편들의 흥행 공식을 따랐다는 거죠. 더 많은 볼거리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더 거대한 스케일로 보여줘야 되고 더 자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네. 이거를 그대로 답습을 한 게 사실은 시즌 2와 시즌 3 게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을 내가 없애야 통과를 할 수가 있는 인간 사냥터 같은 현장으로 완전히 게임의 성격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네. 시즌 1에서 굉장히 큰 감정적인 포인트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약자들의 연재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1에서도 줄다리기 같은 단체전을 할 때 힘을 써야 되니까 남자들끼리만 막 편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훈이는 그래도 좀 약간 정이 있어서 새벽이라든지 5일남이라든지 정이 있어서 좀 소외되는 그 팀에서 배제가 되는 약자들하고 같이 편을 먹지만 힘센 남자들로 구성이 된 팀은 줄다리기에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여성들이 게임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행보가 전혀 없이 그냥 남성들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성을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묘사들이 문제가 됐었고 저는 이제 저렇게 하다가 여성들의 강점을 살리는 뭔가 반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 기대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의 강점으로 평가됐던 게 캐릭터잖아요. 인물. 이 시즌 2와 3는 참가자들이 거의 다 바뀌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 인물 묘사나 아니면은 그들의 서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죠. 시즌 2, 3에 와서는 캐스팅은 엄청 화려해졌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런 배우들을 어떻게 다 불러 모았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은 더 많이 가게 만들었지만 그 캐릭터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보여주는 서사는 너무나 적은 거죠. 똑같은 탈북민 캐릭터였던 박규영 씨가 시즌 2에서는 참가자는 아니고 핑크 병정으로 출연을 하지만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었던 어떤 병정들, 일꾼들의 시점을 좀 알려주는 그런 캐릭터로서 되게 눈여겨봤었는데 이 인물의 서사도 끝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즌 2의 어떤 캐릭터 묘사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이 시즌 2, 3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엄마이거나 엄마가 앞으로 될 예정이거나 주요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모성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박규영 배우도 저격수이긴 한데 북에서의 사연을 보면은 네.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모성을 굉장히 슈퍼파워?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성녀적인 면모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지만 네. 약간 초현실적인 네. 또는 약간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그거는 모성과 관련이 있다. 네, 네. 이런 식의 장면들이 많이 반복이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인상을 받죠. 네. 캐릭터 중에 또 하나의 약자로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젠더인 현주. 네네. 네. 현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특전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강혜신 배우가 연기하는 그 용식 모친 네. 노년 여성과 지금 만삭인 조유리 배우가 연기하는 준이라는 캐릭터와 이 세 명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소수자의 감정적인 네. 그 유대감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그 시즌 1에서 그 깐부 에피소드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던 새벽이와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지영이라는 캐릭터 이유미 배우가 연기한 그래서 그 둘이 구슬 게임을 하면서 30분 내에 보여줬었던 감정적인 유대감과 너무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즌 2에서는 뭔가 계산적으로 소수자들의 연대를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감성이 느껴졌달까? 그래서 여성 캐릭터의 평면성과 그리고 시즌 1에서 보여줬던 소수자 연대 관계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유대감의 약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성 측면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오징어 게임이 열리고 있는 섬 안에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시즌 3 들어가면 그 섬을 찾아가는 네. 준호와 그를 돕는 일련의 사람들 네. 상당히 많은 러닝타임이 할애가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나 액션씬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네. 그 라인 서사의 네. 결실이 네. 좀 너무 허망하지 않았나. 그게 시즌 2와 3의 그 완성도를 약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의 결정적인 네. 이유가 뭐냐면은 결말을 네. 바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감독이 의도했던 것들은 시즌 2에서 밖에서 섬을 찾아가는 준호의 이야기와 그 내부에서 참가를 하면서 그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을 도모해야 되는 기훈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과 괴리가 되었지만은 밖에서 어떤 경석과 그의 딸이라는 또 하나의 인간을 구원하려는 노을이 진행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전개가 되다가 시즌 3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게 하나의 정합성이 있는 시나리오였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결말이 수정이 되면서 이런 정합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고 준호는 결과적으로 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효율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노을이 진행했던 경석과 딸인 나연을 구하는 그런 서사는 다른 인물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유리된 상태로 그러네요. 별개의 서사로 남게 되는 그 내적 승리는 네. 있죠. 인간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네. 질문에 대해서 인간성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걸 몸으로 네. 기훈이가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내적인 해피엔딩이긴 한 네, 건데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됐던 전개에 비해서 이걸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그렇게 많은 장면들을 소모를 했던 것인가? 네. 라는 시나리오의 경제성 면에서 네. 잘 납득이 안 되는 구성이었어요. 시즌 2가 제일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한 게임을 이제 반으로 해서 클리프행어로 끝냈으니까 네. 결론 없이. 저는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예상을 하고 네. 나름대로 이제 개연성 있는 전개를 잘 보여줬다면 저는 그 결말도 상당히 공감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도 굉장히 미약한 어떤 인간성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 위에 드리워진 엄청난 시스템의 무게는 그대로 그냥 알려주고 끝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그게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얼마나 설득력이 맞습니다. 있고 네. 그때까지의 전개에 부합하느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요즘의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그렇죠. 좌우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훈의 그 마지막의 선택과 결말 자체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더 설득력이 있는. 물론 버저를 왜 안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아니, 그 라운드에서 몸싸움 하다가 놓친 거죠. 저는 그런 게 눈에 밟혀요, 자꾸. 대체 왜? 그래서 그 결말과 서사적인 그 완결성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중간에 결론을 누가 봐도 수정한 게 너무나 보이는 네. 그 플롯의 구멍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거기에 어떤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압력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예능도 제작을 했었고 네네,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게임쇼 같은 거를 네.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비 핀처 감독을 캐스팅을 해서 네네. 미국판 오징어 게임도 올해 연말에 찍기 시작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런 영향력도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아예 네. 보지도 않고 네. 풍문만 듣고 별로라고 일축하시는 분들의 평가에 비하면 그렇게 뭐 보기에 재미없는 그런 시리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시즌 재미는 3도. 있고요. 전체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회 실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이거를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VIP의 시점이 돼서 게임을 즐겼다가 그 재미가 좀 방해를 받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지점들이 또 하나 있고 나는 얼마만큼 그 VIP와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기훈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인간성에 대한 그 물음에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